안녕하세요. 행복한 습관 TV 여러분.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대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매일 먹고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지난 2023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연구진들이 밝혀낸 장수의 비밀. 그것은 바로 매일 먹는 단순한 음식들에 있었습니다. 복잡한 건강보조식품도 비싼 수입 식재료도 아니에요. 우리 집 냉장고 안에도 있는 흔한 음식들 말이에요. 저는 지난 15년 동안 노인의학 분야에서 연구하며 수천 명의 건강한 시니어분들을 만나왔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식단에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 비밀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5대 장수마을이라고 불리는 일본 오키나와, 그리스 이카리아,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코스타리카 니코야,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로마린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TOP 7음식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 음식들이 왜 장수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런 음식들을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말씀드릴게요.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장수 음식에 대한 오해들도 바로잡아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이상 늘려줄 수 있는 놀라운 음식들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장수 음식은 바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콩류, 두부, 렌틸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2016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13만 명을 3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붉은 고기를 하루에 한 번만 콩 단백질로 바꿔도 조기 사망 위험이 10%나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일본 오키나와 장수 연구를 보면 더욱 놀라워요. 오키나와 사람들의 콩 제품 섭취량이 세계 평균보다 무려 2배나 높더라고요. 그 결과가 어떨까요? 오키나와 여성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87세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시나요? 제가 직접 만난 86세 박순자 할머니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70세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때부터 매일 아침 두부 반 모 정도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점심에는 콩나물 무침, 저녁에는 된장찌개를 빠뜨리지 않고 드셨죠. 3년 후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혈압도 안정되고 체중도 5kg이나 감소했어요. 현재 86세인데도 매일 동네 산책을 2시간씩 하실 정도로 건강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식물성 단백질이 이런 효과를 보이는 걸까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의 함량입니다. 붉은 고기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촉진시킵니다. 반면 콩류에는 포화지방이 거의 없고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요. 또한 식물성 단백질에는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이 섬유질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면서 장 건강을 개선시키고 결과적으로 면역력 향상과 만성염증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콩류에 특히 풍부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주목할 만해요.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불리는데 특히 여성분들의 갱년기 증상 완화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매일 두부나 콩류를 섭취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두부 150g 정도, 그러니까 시판 두부 반모 정도를 샐러드나 찌개에 넣어 드세요. 점심에는 콩나물 100g, 저녁에는 된장이나 청국장 한 그릇이면 하루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어요. 렌틸콩의 경우에는 서양식 요리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간단하게 현미밥에 렌틸콩을 섞어서 밥을 지으시거나 스프나 카레에 넣어서 끓여 드시면 돼요. 렌틸콩 반 컵 정도가 하루 권장량입니다. 두 번째 장수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의 효과는 정말 과학적으로 입증이 확실해요.
2018년 펀메드에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를 보시면 전 세계 29개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하루에 28g, 그러니까 한 줌 정도의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1%나 낮더라고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견과류가 심장 건강과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8세 김철수 어르신인데요. 5년 전에 경미한 심근경색을 겪으신 후 매일 아침 견과류 한 줌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6개월 후 병원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된 거예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실 정도로 혈관 나이가 10살이나 젊어졌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30분씩 등산을 하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어요. 견과류가 왜 이런 효과를 보일까요? 가장 중요한 성분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입니다. 특히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해요. 이 성분이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특히 풍부한데 이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세포 노화를 늦춰줍니다. 또한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피스타치오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고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눈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견과류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에 28g에서 30g, 그러니까 손바닥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이를 g으로 환산하면 호두는 7개 정도, 아몬드는 23개, 피스타치오는 49개 정도입니다. 섭취 시간도 중요한데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는 식사 30분 전이나 간식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견과류 보관법도 말씀드릴게요.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산패되기 쉬워요. 밀폐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한 번에 일주일치 정도만 구입하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 장수 음식은 바로 채소와 과일, 특히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입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전 세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하루에 400g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조기 사망률이 20%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의 효과는 정말 대단해요. 2020년 프론티어스 인 뉴트리션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기억력과 집중력 개선에 현저한 효과를 보인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82세 이영희 할머니는 3년 전부터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어요. 가족들이 걱정이 많으셨죠. 그런데 매일 블루베리 한 컵과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황색 채소를 꾸준히 드시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6개월 후 인지기능 검사에서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됐고 1년 후에는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셨더라고요. 지금도 혼자서 장보기, 요리하기 모두 문제없이 하고 계세요. 채소와 과일이 왜 이런 효과를 보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항산화 성분들입니다. 비타민 C, 비타민 A,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노화를 막아줍니다. 특히 녹황색 채소의 풍부한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염증, 물질의 수치를 낮춰서 심혈관 질환과 치매 위험을 줄여줍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채소에 특히 많이 들어있어요. 베리류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뇌혈관을 보호하고 신경세포 간의 신호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의 비결이에요. 효과적인 섭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채소 섭취량은 300g 이상이고 과일은 200g 이상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금치나 상추 같은 잎채소는 한 접시 정도, 브로콜리나 당근 같은 채소는 작은 그릇으로 2그릇 정도예요. 과일의 경우 사과는 중간 크기로 하나, 바나나는 1개 반, 블루베리는 한 컵 정도가 하루 권장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채소는 색깔별로 고르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아요. 빨간색 토마토나 빨간 파프리카, 노란색 단호박이나 옥수수, 초록색 시금치나 브로콜리, 보라색 가지나 적양배추를 골고루 드시면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조리법도 중요한데요. 생으로 드실 수 있는 것들은 생으로 드시고, 조리가 필요한 것들은 살짝 데치거나 볶아서 드시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장수 음식은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효과는 정말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되어 있어요. 2013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된 스페인의 PREDIMED 연구를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7,400명을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올리브 오일을 기반으로 한 지중해식 식단을 섭취한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나 감소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과인지 아시나요? 일반적인 약물 치료로도 이 정도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올리브 오일에 특히 풍부한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핵심이에요. 이 성분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제가 만난 75세 한국수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르신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10년 넘게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2년 전부터 매일 올리브 오일 2스푼 정도를 샐러드나 나물에 넣어 드시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검사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현저히 개선됐고 혈압도 안정화되면서 약의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담당 의사도 이런 변화에 놀라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올리브 오일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반 올리브 오일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훨씬 높거든요. 하루 권장량은 2스푼에서 3스푼 정도, 그러니까 30ml에서 45ml 정도입니다. 이를 하루 3번 나누어서 각 식사에 한 스푼씩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법도 다양해요. 아침에는 토스트에 발라 드시거나 계란 프라이 할 때 사용하시고, 점심에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저녁에는 나물 무칠 때나 볶음 요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관법도 중요해요. 올리브 오일은 빛과 열에 약하므로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굳을 수 있으니까 실온의 찬장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장수 음식은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특히 연어와 고등어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뇌 건강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미국 신경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생선을 섭취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치매 발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40%나 낮게 나타났어요. DHA와 EP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뇌세포막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신경전달 물질의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80세 박영수 할아버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5년 전부터 기억력 저하로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따님의 권유로 일주일에 2번씩 구운 연어를 드시기 시작했더니 6개월 후부터 확실히 기억력이 좋아지시더라고요. 특히 예전에 잘 못 찾던 물건들을 금방 찾으시고 약 먹는 시간도 까먹지 않으시게 되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은 복잡한 요리도 레시피를 보고 혼자서 만드실 정도로 인지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생선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으로는 연어, 고등어, 정어리, 꽁치, 삼치 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연어와 고등어가 DHA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한 번에 100g에서 150g 정도 섭취하시면 됩니다. 손바닥 크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리법도 중요한데요. 튀기는 것보다는 굽거나 찌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온도로 오래 조리하면 오메가3가 산화될 수 있거든요. 소금구이나 허브를 넣고 오븐에 구우시면 맛도 좋고 영양소도 잘 보존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려야 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먼저 견과류 섭취 시 주의점입니다. 하루 권장량인 28g에서 30g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과다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호두 100g에는 무려 654칼로리나 들어있거든요. 또한 견과류를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처음 드시기 시작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2스푼에서 3스푼을 넘기지 마세요. 올리브 오일 1스푼에는 120칼로리 정도가 들어있어요. 과잉 섭취하면 하루 필요 칼로리를 초과해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콩류의 경우에는 일부 분들이 가스나 복부 팽만감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는 콩류에 들어있는 올리고당 때문인데 장내 세균이 이를 분해하면서 가스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장이 적응하게 됩니다. 또한 콩류를 드실 때는 충분히 불리고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덜 익은 콩류는 소화가 어렵고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일 섭취에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신선한 과일은 좋지만 가공 주스나 말린 과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 주스는 섬유질이 제거되고 당분만 농축되어 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과 1개와 사과 주스 1컵을 비교해 보면 사과 1개에는 섬유질 4g과 당분 19g이 들어있지만 사과 주스 1컵에는 섬유질 0.5g에 당분은 24g이나 들어있어요. 말린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제거되면서 당분이 농축되고 일부 제품은 설탕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신선한 포도 1컵에는 당분이 16g 정도 들어있지만 건포도 1컵에는 무려 98g이나 들어있어요. 생선 섭취 시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연어나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하지만 중금속이나 수은 함량을 고려해야 해요. 미국 FDA에서는 일주일에 2회 정도가 적정 섭취량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어류일수록 수은 농도가 높을 수 있으니까 다랑어나 참치보다는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중소형 어류를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하고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생선의 단백질과 인 함량 때문에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장수 음식들을 어떻게 하루 식단에 실제로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사부터 시작해 볼게요. 두부와 채소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해서 드시면 완벽합니다. 두부 150g, 상추나 시금치 한 접시, 토마토 반 개, 오이 반 개를 썰어서 올리브 오일 1스푼과 레몬즙으로 드레싱하세요. 여기에 견과류 5개 정도를 토핑으로 올리시면 완벽한 장수 아침 식사가 됩니다. 점심에는 현미밥 한 공기에 구운 연어 한 토막과 나물 반찬들을 드세요. 연어는 100g 정도, 그러니까 손바닥 크기만 하게.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서 오븐에 15분 정도 구우시면 됩니다. 나물은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도라지 무침 같은 것들을 올리브 오일 반 스푼으로 무쳐서 드시면 좋아요. 간식 시간에는 견과류 한 줌과 블루베리 반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견과류는 호두 3개, 아몬드 7개, 피스타치오 10개 정도를 섞어서 드시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요. 저녁에는 채소 수프와 렌틸콩 스튜를 권해드려요. 브로콜리, 당근, 양파를 올리브 오일 1스푼에 볶다가 물을 넣고 끓인 수프와 렌틸콩 반 컵에 토마토, 양파를 넣고 끓인 스튜면 완벽한 저녁 식사가 됩니다. 하버드 헬스에서도 이런 식물 기반 식단이 노화 속도를 늦춘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실제로 이런 식단을 꾸준히 따른 사람들의 텔로미어 길이가 더 길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똑같이 이런 식단을 따를 수는 없어요.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에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콩류나 견과류에는 단백질이 풍부한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당 0.8g 이하로 제한해야 하니까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혈액 응고제, 특히 와파린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 K가 와파린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72세 정민수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어르신이 심방세동으로 와파린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건강을 위해 시금치를 매일 많이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달 후 혈액 검사에서 INR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더라고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시금치 섭취량을 조절하고 약물 용량도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에 주의하셔야 해요. 과일에는 과당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특히 포도, 바나나, 망고 같은 당분이 높은 과일보다는 베리류나 사과 같은 당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일을 선택하시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섭취량을 정확히 측정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견과류 30g은 약 200칼로리, 올리브 오일 3스푼은 약 360칼로리입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견과류 섭취에 주의하세요. 땅콩이나 견과류 알레르기는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장수 음식에 대한 오해들을 바로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는 과일은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과일에도 당분이 들어있고 특히 과일 주스나 말린 과일은 당분이 과도하게 농축되어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총 당류 섭취량을 25g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과일 주스 한 컵에만 25g 이상의 당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과 주스 한 컵에는 24g,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21g, 포도 주스 한 컵에는 36g의 당분이 들어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8세 이순희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과일 주스를 3컵씩 드셨는데 3개월 후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사례가 있었어요. 신선한 과일로 바꾸신 후 혈당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올리브 오일은 열에 약해서 절대 조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발연점이 180도까지 안정적이에요. 2019년 푸드 케미스트리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올리브 오일을 180도에서 조리해도 항산화 성분이 크게 손실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볶음 요리 정도는 전혀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견과류는 살만 찐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2019년 아메리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트리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g의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체중 증가와는 무관했고 오히려 대사 건강이 개선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견과류에는 포만감을 주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과다 섭취인 거지 적정량을 지키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오해는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전 이야기예요. 콩류를 다른 곡류와 함께 섭취하면 필수 아미노산이 완전하게 공급됩니다. 특히 두부나 템페 같은 발효된 콩 제품은 단백질 흡수율이 동물성 단백질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없어서 혈관 건강에는 더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오메가3는 비싼 보조제로만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등어, 정어리, 꽁치 같은 저렴한 생선에도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고등어 100g에는 EPA와 DHA가 총 2.3g이나 들어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오메가3 보조제 6캡슐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일주일에 2번만 생선을 드셔도 충분한 오메가3을 섭취할 수 있어요. 이제 실제로 이런 장수 식단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시작할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드릴게요. 1단계는 현재 식단 점검입니다. 일주일 동안 본인이 먹는 모든 음식을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장수 음식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콩류는 몇 번, 견과류는 몇 번,
생선은 몇 번 드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2단계는 점진적 추가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나씩 추가해 가세요. 첫 주에는 견과류 한 줌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식사 후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둘째 주에는 두부나 콩류를 하루 한 번은 드시도록 하세요. 아침에 두부 계란찜이나 점심에 콩나물 무침 정도면 충분해요. 셋째 주에는 올리브 오일을 샐러드 드레싱이나 나물 무칠 때 사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하루 1스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넷째 주에는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시도록 계획해 보세요. 연어나 고등어를 구워서 드시거나 찌개에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3단계는 패턴 정착입니다. 한 달 정도 이런 식으로 실천하시면 어느 정도 패턴이 잡힐 거예요. 이때부터는 양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4단계는 개인 맞춤 조정입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나 기호에 맞게 조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견과류가 소화가 안 되시면 갈아서 드시거나 생선 비린내가 싫으시면 허브나 레몬을 활용해서 조리해 보세요. 실천하시면서 주의할 점들도 말씀드릴게요. 급격한 식단 변화는 소화기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천천히 바꿔가세요. 특히 콩류나 견과류를 처음 드시기 시작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또한 기존에 복용하고 계신 약물이 있으시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히 혈액 희석제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단 변화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장수 식단의 과학적 근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최근 들어 노화 연구 분야에서 정말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2023년 네이처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장수 지역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특정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식생활 패턴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칼로리 제한, 간헐적 단식, 그리고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들의 조합이 핵심이라는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텔로미어 연구입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있는 구조인데 이것이 길수록 세포 노화가 느려져요. 장수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텔로미어가 더 길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한 장내 미생물 연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물성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하고 이 유익균들이 만들어내는 단세지방산이 전신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미토콘드리아 연구도 흥미로워요. 견과류나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향상시켜서 세포 에너지 생산을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계 장수마을에서 발견된 7가지 음식의 비밀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째, 식물성 단백질인 콩류와 두부는 하루 150g 정도. 둘째, 견과류는 하루 한 줌 30g 정도. 셋째, 녹황색 채소와 베리류는 하루 400g 이상. 넷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하루 2-3스푼. 다섯째, 오메가3 풍부한 생선은 일주일에 2-3회입니다. 연구로 입증된 효과들도 정말 놀라워요. 심혈관 질환 위험 30% 감소, 치매 위험 40% 감소, 조기 사망률 20% 감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식단 변화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과다 섭취는 금물이고 신장 질환이나 혈액 응고제 복용자 같은 특정 질환자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해당 식품을 피하시고요. 실천법은 간단해요. 하루 한 줌 견과류, 주 2회 생선, 맵기 채소와 콩류 포함하기, 올리브 오일로 드레싱하기.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이 10년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한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최소 3개월 이상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몸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식사에 두부 한 토막과 견과류 한 줌을 추가해 보시고 점심 샐러드에는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장수 마을 사람들의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장수 식단 실천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 공유해 주세요. 가능한 한 모든 댓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100세까지 함께 가요. 행복한 습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